어떤 진실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들은 속삭인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지고 증명하고 보여주려는 소음이 사라질 때 더 깊은 알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억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신감이 아니라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누군가 당신을 의심해도 사라지지 않는 자신감. 당신의 목소리, 이력서, 은행 계좌보다 더 깊숙이 자리 잡은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신성한 확신. 세상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에 대해 감히 가정하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을 벽처럼 쌓으려고 합니다. 벽돌 하나하나, 승인, 성공, 타이틀, 좋아요, 칭찬. 하지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그 밑에는 비밀스러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제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요? 만약 내가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면요? 그것이 세상이 당신에게 쫓으라고 가르친 연약한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추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감은 증명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추측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만하게는 아닙니다. 내면의 명료함 속에서 자신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즉 끝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존재는 변화합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가슴이 부드러워집니다. 눈이 날카로워진다.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현의 본질입니다. 마법이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내면의 확신, 즉 내면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외부에서 그것이 부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점은 성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상상 속에서. 그 신성한 극장은 당신 안에 있으며 그곳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치유되고, 이미 선택되고, 이미 안전하고, 이미 번영하는 자신을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진짜라고 느끼는 순간 무언가가 열립니다. 다시 자신을 믿기 시작해요. 삶이 당신에게 증거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기를 감히 시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느낌이 익숙해지면 자신감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닙니다. 그건 주파수예요. 자신을 과장하지 않아요. 기억나죠? 당신은 구현합니다. 당신이요. 조 디스펜자는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생생한 감정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신경계가 변화합니다. 이는 지금부터 자신감을 느끼도록 몸을 훈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다 된 것처럼 걷는 것, 이미 자신을 믿는 것처럼 말하세요. 이미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 돌아온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예요.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성능은 없습니다. 초대장이에요. 현실화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초대하는 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서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는 사람, 더 이상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억하는 자. 자신감은 보상이 아니다. 자신감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자신감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노력 아래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10개의 신성한 현현의 거울을 살펴볼 것입니다. 즉, 끝에서부터 살아가는 연습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을 어떻게 열어주는지 10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상상할 때마다, 당신의 옛 정체성과 타협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무언가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작합시다. 자신감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의 고리에 갇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확언을 반복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속삭이면서도 확신을 느끼는 척합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원인을 체화하는 대신 결과만 쫓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추운 방에서 따뜻함을 느끼려는 사람처럼
불을 지피는 대신 태양을 생각함으로써 자신감을 느끼려고 노력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끝에서 생중계합니다. 더 이상 자신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사람의 정체성에 발을 들여놓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없습니다. 가짜는 안 돼. 그냥 존재. 그러므로 자신감은 감정적인 급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명료함의 부산물입니다. 완성된 당신의 모습을 가정할 때 자신감은 이미 그 가정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굳이 손 뻗을 필요 없어요. 그거 있어요. 당신이 입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무대 위의 배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그 배역처럼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것이 된다. 그녀는 그 역할을 마치 제2의 피부처럼 소화한다. 그녀의 자세가 바뀐다. 그녀의 목소리가 변한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이것이 그녀의 정체성이라는 가정에 굴복합니다. 그녀는 겉에서 안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현현입니다. 새로운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것,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하고 몸이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자신감을 느끼려고 노력해 왔다면, 즉 올바른 말을 반복하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올바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해 왔다면 잠시 멈추세요. 숨 쉬세요. 그 노력 자체가 이미 당신이 아직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대신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는 당신의 모습이 되세요. 노력하는 것을 놓아버리세요. 아는 것 안으로 들어가세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허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감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장은 그런 버전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그것을 얻어야 한다, 증명해야 한다, 세상이 그것을 되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울이 반사를 바꿀 때까지 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세상이 당신이 뼛속 깊이 이미 사실이라고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러면 바깥쪽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자신감은 바란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의 삶인 곳으로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은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 자신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의 부작용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피드백, 박수, 결과에 달려 있을 때 자신감은 조건부적이고 취약해집니다. 부정적인 댓글 하나, 놓친 기회 하나, 우주의 침묵 한순간,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왜요? 왜냐하면 힘의 근원은 결코 내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외주를 맡겼습니다. 외부 증명에서 임대됨, 상황에서 빌려온. 네빌 고다드는 이 전체 방정식을 뒤집는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즉, 저 밖에 있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가 근원이 아니라 메아리일 뿐입니다. 반사, 내부적인 가정을 따릅니다. 가끔이 아니라요. 언제나요. 그래서 믿기 전에 증거가 필요하다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의 힘을 포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거울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변할게 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거울이 먼저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기를 쫓는 기분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관계가 성사되고 목표를 달성한 후에야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은 이것입니다. 믿기 위해 기다리는 바로 그 에너지가 도착을 지연시키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양자장에서는 믿음이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을 때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계속 파내지 않아요. 당신은 토양을 믿습니다. 현재 결과보다 내면의 권위를 더 신뢰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동하는 모습으로 말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외부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 하나만으로도 급진적입니다. 루프를 종료합니다. 자세가 바뀝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를 따르는 당신이 아닌 이끄는 당신의 버전으로 조정합니다. 결과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 정체성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깊은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비춰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진실을 비추는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그리고 거울이 여전히 과거의 조각들을 비추더라도 당신은 움츠러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반영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바깥쪽이 따라잡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신감은 더 이상 그 속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현현시키는 순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작더라도요. 조용하더라도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외부적인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경계, 호흡, 정체성에도요.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 모습, 그 버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신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비전이 외부의 결과로 이어지고 그 외부의 결과가 다시 내면의 비전을 강화하는 신성한 순환. 이것은 희망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심리학적 법칙이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행동을 형성하고 행동이 결과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자신이 선택받고 보이고 가치 있고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당신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이끕니다. 직관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정렬, 더 많은 흐름을 되돌려주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은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이걸 경험하면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 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하지만 그것은 체화된 진실로서요. 당신은 미묘한 권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창조가 당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해 보셨네요.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는군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결정은 더욱 대담해집니다. 당신의 욕망이 더 깨끗해집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업가, 창작자, 예술가들, 즉 상상력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항상 영적인 언어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들은 시각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침의식. 그들의 성공이 존재하기 전에 그것을 보는 조용한 순간들. 그 내면의 연습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에너지 정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정렬될수록 그들은 공황 대신 진실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에 따라 행동할수록 삶은 그곳에서 그들을 더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커지는 거죠. 노력해서가 아니라 경험상 현현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모든 이루어진 욕망은 봐봐 라고 말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미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비전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힘은 진짜예요. 그리고 모든 지연은 벌이 아니라 인내심을 배우는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으니까요. 믿음으로 가정하는 것은 당신에게로 올 것입니다. 아마 당신의 일정에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항상 진실의 시간표에 맞춰서요. 그리고 그것이 이 루프를 신성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통제권의 원이 아니에요. 신뢰의 나선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느껴요. 정렬하세요. 현실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깊이 느낍니다. 더 명확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완벽하게 정렬됩니다. 그리고 나선이 상승합니다. 자신감은 목표가 아니라 정렬의 부작용입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숨결처럼. 계속하기 전에 잠시 저와 함께 멈춰주세요. 만약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의 가슴 속에서 조용한 내가 떠오르고 있다면 준비가 되었을 때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 이 수준의 인식에서 당신을 만나도록 되어 있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습니다. 보면 알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심지어 아직은 살지 못했던 것들까지도요. 신경계는 반응하기 위해 물리적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라고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감정적 강렬함으로 상상 속에서 반복하는 것에.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과 영성의 다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네빌 고다드가 가정과 느낌을 통해 가르친 것을 조 디스펜자는 뇌 스캔과 생물학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미래를 생생하게 현재처럼 연습하면 당신의 몸은 지금 그것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는 당신의 심장 박동,
호흡, 자세 등 모든 것이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당신의 버전의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그 버전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러면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밀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조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율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미묘해요. 장면을 보는데 3분 걸립니다. 3분만 발을 들여놓으면 끝이야.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바라지 않아요. 그저 새로운 자아에 익숙해지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목 위에서부터 나타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변화에 대해 읽고,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느껴야 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야 해요. 오래된 감정적 특징들, 즉 두려움, 망설임, 필요는 새로운 전자기 코드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명확함 중 하나, 신뢰 중 하나, 이것이 지금의 나야 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확신 중 하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네빌은 그것을 진실로 느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상상이 환상이 아니라 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상태에 몰입할 때, 상상과 실제를 몸이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들어갈 때, 그때 사건의 다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감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신을 설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당신의 존재 전체가 이제 그 결과와 일치하여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눈을 감고 다르게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다 끝난 장면을 걷는 것, 가슴에 그 무게를 느끼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노력 없이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요. 이 연습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훈련입니다. 영적인 예행 연습.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 이미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가 따라잡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 자신감이 흔들린다고 느껴진다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몸이 아직 옛날의 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더 많이 들이쉬고 당신의 시스템이 진실에 더 많이 뿌리내리도록 허용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연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연기가 아니라요. 하지만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강해 보이지만 침묵 속에서 무너지는 종류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빛나지만 방에 아무도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빛, 칭호, 아름다움, 관심, 인정을 먹고 살지만 그것들이 사라지면 굶주리는 종류의 것 말이죠. 이건 빌린 자신감이에요. 그것은 적절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적절한 말을 합니다. 올바른 신원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결코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의존적이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당신도 겪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솟아나는 힘, 그리고 무언가 어긋났을 때 찾아오는 좌절감, 인정받는 기쁨,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함정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볼 것이다. 하지만 네빌 고다드는 더 깊은 진실을 속삭였습니다. 더 많이 가정하라. 그러면 네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은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가정에서 비롯될 때 보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조용히, 흔들림 없이. 그것은 당신이 입는 의상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반드시 닥칠 텐데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깊어집니다. 아무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빌은 종종 반석 위에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짓는 것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 하나면 무너져요.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은 겉보기에는 덜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견딥니다. 이 경우 바위는 정체성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부여한 정체성도 당신의 과거가 형성한 정체성도 아닌 당신이 선택하는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추측하는 것,
세상에 나타나기 훨씬 전에 상상 속에 사는 것, 그리고 이 진리의 아름다움은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의 근원이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에 있다면, 즉 내면에서 비롯된다면 더 이상 결과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원인이 됩니다. 효과가 아니라요. 그러니 다음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때 부드럽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나? 강해지기 위해 나 자신밖에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만약 대답이 그렇다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초대장이에요. 바위로 돌아가기 위해 가정에 대해서. 당신의 가치, 당신의 힘, 당신의 존재는 결코 빌려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신성한 깨달음에, 그것은 항상 기억될 운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 안에 숨겨진 긴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자신 사이에 미묘한 전쟁, 한쪽에는 꿈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 회복된 관계, 흔들리지 않는 평화. 반면에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침묵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 부조화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이 여전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에너지적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이 존재하는 한 현현은 항상 손을 뻗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전체 메시지는 한 가지 심오한 진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욕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가짜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하지만 기억하기 위한 행위로서. 왜냐하면 당신이 찾는 것을 이미 가진 당신의 버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상상 속에서.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아직 놓아주지 못한 옛 자아상뿐입니다. 이런 긴장을 느끼는 당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거죠. 예상된 일이에요. 우리 대부분은 부족함에서 욕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분리를 확인하는 것. 돈 더 벌고 싶어요 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 라는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을 원해요 라는 말은 종종 아직 너무 망가져서 자격이 없어요 라는 생각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가지를 갈망하면서도 그 정반대를 구현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정체성을 의도와 융합시키는 데 있어서는요. 네빌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을 가지세요. 잠깐 동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요. 이미 존재하는 자처럼 말하라. 이미 가진 자처럼 숨 쉬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세요. 우주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안에 있었던 당신 안의 진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결정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내면의 신념과 일치할 때 번성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현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정, 언어, 자세, 감정이 모두 일치할 때 당신은 에너지 누출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이상 내면의 분열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의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만약 간절히 원하면 거의 이루어지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느꼈다면 여기를 보세요. 살살, 부끄러움 없이. 질문: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직도 밖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허락을 해줘야 비로소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걸까? 그리고 대답이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차분하고 신성한 권위로 선언하기 시작하세요. 나는 받는 자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그 기억, 그 변화가 자신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크게 말하지 마세요. 극적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사실이에요. 이제야 드디어 맞춰졌어요. 욕망은 능력의 증거이다. 욕망은 오해받아 왔습니다. 번역 오류,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필요처럼요. 따라야 할 신성한 나침반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결점처럼. 하지만 당신의 욕망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신호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의 증거라면요. 당신의 허락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네빌 고다드는 욕망은 당신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갈망하는 건 아니에요. 소명,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살아있는 무언가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불신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다, 억누르기 위해서요. 그들은 현실적이 되라고, 갈망을 절제하라고,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줄어듭니다. 꿈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 작다고 느끼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욕망은 조롱거리가 아니다. 그건 어쩌면이 아니에요. 그건 지시사항이에요. 방향, 계시. 자신의 욕망이 우연이 아니라고 마침내 믿게 되는 데에는 해방감, 심지어 급진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펼쳐지는 신성한 청사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이미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증거입니다. 이미 구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미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감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미 당신을 선택했다는 진실에 단순히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빌은 당신의 욕망을 위해 싸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진짜로 느끼기 위해, 그들을 환상이 아닌 당신의 내면 세계가 무엇이 되려 하는지에 대한 미리 보기로 존중하기 위해. 욕망을 신성한 지시로 볼 때 당신의 모든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당신은 구걸하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요. 정렬하세요. 당신은 믿어요. 당신은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진동을 지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에서 현현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의심이 들 때, 마음속에서 내가 감히 이걸 원해도 될까? 라고 속삭일 때 네빌이 알았던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바로 작동하는 힘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현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은 약함이 아닙니다. 증거입니다. 당신이 찾는 것이 당신밖에 있지 않다는 신성하고 침묵하는 증거. 그것은 안에 있어요. 당신이 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말해봐. 소음으로요. 하지만 알면서 존재 자체로 말하세요. 숨으로 말하세요. 자신감을 드러내세요.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을요.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것이었던 것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감은 극적인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지 않아요. 나무가 자라는 방식처럼 조용히 펼쳐집니다.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꾸준히 자라서 멈춰 서서 뒤돌아볼 때만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함을 찾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발전. 마침내 그들이 도착했다고 느끼게 해줄 강력한 힘의 분출. 하지만 현현은 에너지의 급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듬에 맞춰 만들어졌어요. 그 대신 매일 당신이 이미 누구인지 기억하며. 네빌 고다드는 귀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반복이 어떻게 친숙함을 만들고 친숙함이 진실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느낌이 당신이 아는 유일한 버전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돌아가세요. 비전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자신으로 돌아가세요. 피아니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한 번 연습하고 스스로를 달인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피아노 건반으로 돌아갑니다. 압력으로요, 존재감으로. 그녀는 음악이 근육 기억이 되도록 허락한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이미 받은 자신에게 돌아갈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는 더 이상 자신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가 됩니다. 그러니 만약 이거 해봤는데 라고 말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실망했던 적이 있다면 이걸 이해하세요. 한번 시도하는 것은 정렬이 아닙니다. 강렬함은 체화와 같지 않습니다. 한순간에는 무언가를 깊이 느낄 수 있지만 다음날 그 감정을 버리면 옛 자아가 돌아옵니다. 일관성은 단순히 자기 절제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충성에 관한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충성심. 이미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충성심.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천연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연을 거부로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거부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지연이 단순히 새로운 자아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매 순간의 꾸준함이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 당신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힘이 넘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이미지로 돌아가세요. 이것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느낌으로 돌아가세요. 더 열심히 현실화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이 살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을 둘러보면 그 반영이 따라잡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보상으로가 아니라 거울로요. 매일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모습 중 우리는 자신감은 시끄러운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포효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불꽃놀이와 확신, 그리고 카리스마와 함께 도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자신감은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의 조용한 부재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 순간, 자신의 가치와 타협을 멈출 때 찾아오는 고요함. 그것이 진짜 자신감입니다. 관객이 필요 없는 종류의 자신감이죠. 그냥 숨만 쉬는 종류요. 네빌 고다드는 강력함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잠들듯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로 빠져드는 것. 그에게 자신감은 에너지와는 관련이 없었다. 그것은 정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당신의 모습과 일치할 때 저항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논쟁할 여지 없이. 쫓아낼 두려움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주파수예요. 어떤 기운, 걷는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스스로를 흥분시킬 필요는 없어요. 움직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그냥 걸으면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신감 아래에 있는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따라 행동하세요. 결과에 더 이상 의문이 없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국가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곳. 우리가 느끼는 저항은 거의 항상 옛자에 대한 동일시의 증상입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아. 하지만 더 이상 그 버전을 당신 자신으로 보지 않을 때, 더 이상 그 이름에 반응하지 않을 때, 저항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만 더 이상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관심으로 그것을 먹이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로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이런 종류의 자신감에는 깊은 이완이 따릅니다. 급증하지 않아요.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중력처럼요. 숨결처럼.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말투가 다르네요. 당신은 다르게 결정합니다. 설명 없이 움직이네요. 증거 없이 믿는군요.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 다음에 자신감을 찾을 때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불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대신 침묵에 귀 기울이세요. 의심이 잠잠해진 곳, 새로운 정체성이 소리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곳, 그곳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함으로써가 아니라,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부드럽게 내려놓음으로써요.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항을 멈추면 당신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주 쉽게요. 당연하죠. 마치 당신을 떠나지 않은 진실처럼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도록. 그리고 허용하기 시작하세요. 여행에는 조용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이미 바뀐 것처럼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세상을 밖으로 밀려난 당신 자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네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구현한 이미지만을 반영할 뿐이죠. 아직 외부 세계에서 인정을 구한다면 자신감은 위태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이 과거의 가정에서 온 피드백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무언가가 부드러워집니다. 겉모습과 다투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증거보다 정체성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거울에게 당신의 표정을 가지고 나무라지는 않겠죠. 당신이 얼굴을 바꾸겠죠. 현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은 세상이 동의할 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피어납니다. 당신은 끝을 살아가요. 당신이 그 상태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교대입니다. 침묵하는 알무로서의 자신감. 그냥 조용히 오는 그런 종류요.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숨을 쉬어요. 그리고 현실은 마법이 아닌 정렬을 통해 반응합니다. 더 이상 쫓지 않아요. 당신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이끌면 세상이 따릅니다. 현현은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신감은 찾는 것을 멈추고 체화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현현은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인임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몸이 상상을 실제처럼 느낄 때 신뢰가 자연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증거를 기다리지 않으시네요.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현실화는 증명이 됩니다.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는 당신의 힘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느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을 멈추세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세요. 자신감은 정체성이 이끄는 곳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완전합니다.